제 이름은 샤오얀이고 30대 초반입니다. 남편 위시안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만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주말에는 소파에 뭉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저희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이 도시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빌리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더 저축한 후 발코니가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고양이를 키울 계획입니다. 그래야 삶이 더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시아는 아주 편안한 사람으로 조용하지만 사려 깊습니다. 지난 겨울 그의 회사에서 타 지역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6개월 동안 그곳에 주재해야 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저를 집에 혼자 두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두드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어른이잖아. 혼자 요리도 하고 전구도 갈고 잘 안 되더라도 이웃이 있으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삶이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가 떠난 날은 월요일이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고속철도역에 그를 내려주고 그가 큰 가방을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코가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그가 그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혼자 남으니 그 소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이 자유를 꽤 즐겼어요. 퇴근 후 원하는 만큼 TV 드라마를 볼 수 있었고 그가 좋아하는 스포츠 채널을 틀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정오까지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었고 그가 쇼핑하러 끌고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샤워하고 나오면 거실이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는 내 복도 불을 켜고 나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면 본능적으로 남편 옆구리를 만지작거리다가 맨 침대볼을 발견하고는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 생각에 빠져 있을까봐 미시아는 매일 밤 어김없이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미시안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한테 자주 오라고 말해놨어. 아빠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걸어서 20분밖에 안 걸리거든. 집에서 직접 기른 채소나 그런 거 좀 가져다 주면 수고가 덜할 거라면서. 시아버지는 구시가지 있는 안뜰이 있는 낡은 집에 살고 계십니다. 은퇴 전에는 공장 기술자로 일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셨지만 항상 미소를 지으시고 매우 친절해 보이셨습니다.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뵐 때마다 직접 만든 절인 채소와 말린 콩을 주시면서 시중에서 산 것보다 집에서 만든 게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위시안이 사려 깊다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돌봐주시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처음 2주 동안 시아버지는 위시안의 말대로 며칠에 한 번씩 찾아오셨어요. 밭단 채소 한 봉지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찐빵 몇 개를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매번 30분 정도만 머무르시더니 일하느라 피곤하냐고 묻고 밤에는 문과 창문을 잠그라고 일깨워 주신 후 떠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을 때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생강탕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생강탕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훌륭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화는 어느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야근을 하고 8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신발을 막 갈아 신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포장 음식인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셨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재빨리 시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뜨거운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훑어보았어요. 샤오양, 위시안이랑 화상 채팅 안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했었다고 했더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동네 입구에 있는 채소 시장 이야기부터 지난 일들까지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그는 나갈 기색이 없었어요. 그날 나는 너무 지쳐서 눈꺼풀이 축 늘어졌어요. 아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산책해야 하잖아요? 집에 가서 좀 쉬는 게 어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를 흘끗 보시고는 혼자 자는 게 무서우세요? 거실 소파에서 자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가 재빨리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꽤 용감해요. 문을 닫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아마도 그가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점심시간에 시아버지가 전화해서 아르친이 있다며 올라오고 싶다고 합의도 했습니다. 주말에 겨우 늦잠을 자고 나면 초인종이 울리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값싼 과일이나 직접 만든 피클을 가져다 주셨기에 거절할 핑계도 없었어요. 더욱 불편했던 건 시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이상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젊은 사람을 대하는 듯한 부드러운 눈빛이었는데 어느새 달라붙는 듯한 눈빛으로 변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던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한참 나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샤오연, 이 드레스 입으면 정말 예뻐. TV 속 스타들보다 더 예뻐.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얼른 핑계를 대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부엌에서 채소를 썰 때였어요. 환영한 실내복을 입고 머리를 엉성하게 틀어올린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와 내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칼을 떨어뜨릴 뻔한 나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비켰었지만 시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시며 내가 좀 도와줄게. 잘 안 되는 것 같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손을 뻗어 칼을 잡으셨어요. 가슴이 두려움에 콩쾅거렸어요. 나는 재빨리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아빠,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아빠는 거실에 앉아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손을 거두고 천천히 걸어 나가셨어요. 나는 시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난로 앞에 서 있었어요. 등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칼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밥 먹은 음식은 밍밍했어요. 시아버지 생각만 가득했고 내 위에 서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를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가 전화해서 집에 오고 싶다고 하면 나는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친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냥 친구 집에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내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를 집에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약 10분쯤 지났을 때 그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샤오얀, 집에 혼자 있잖아? 외롭지 않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소파의 베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덧붙였어요. 리시안, 그 자식 정말 순진해.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집에 혼자 두었어. 정말 무지해. 나는 그가 떠나기만을 바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려던 순간 갑자기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깃털처럼 가려운 손길이었지만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나는 옆으로 피했고 그의 손은 공중에 얼어붙었어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욕망이 담겨 있었고 나는 움찔했어요. 아빠, 뭐 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손을 빼내 문지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졌는데 정리하는 걸 도와주려고 했어. 그러고는 몸을 가까이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샤오얀,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 위시안이라는 애랑 같이 사는 게 억울하겠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니, 위시안이랑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는 손을 흔들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그는 늘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너한테 신경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데 텅 빈 집 앞에 앉아있는 게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바늘처럼 내 귀를 꿰뚫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할 일 없으면 돌아가세요.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도 일어서더니 갑자기 무서운 힘으로 내 손목을 잡았어요. 샤오야,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는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속할게. 네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리시안보다 더 잘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사줄게. 막대기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내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나에게 겁먹은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여초 후 그는 갑자기 깊은 원망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샤오연, 난 진심으로 널 사랑해. 난 그만해. 내가 말을 끊었어요. 넌 위시안의 아버지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넌 정말 역겨워. 그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의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거실은 고요했고 내 흐느낌 소리만 들렸어요. 그렇게 정직해 보이는 이 노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씻을 수 없는 무언가에 얼룩진 것처럼 온몸이 몹시 더러워진 기분이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틀고 손을 세게 문질렀어요. 피부는 붉게 달아올랐지만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날 밤 나는 침실에 틀어박혀 잠이 들지 못했어요. 커튼은 촘촘히 쳐져 있어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베개를 꼭 껴안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시아버지의 눈빛과 역겨운 말투가 떠올랐어요. 위시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시아버지가 나를 만졌다고, 나와 친해지고 싶다고 해야 할까? 내가 믿어줄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 불화를 조장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졌고 눈물이 더 왈칵 쏟아졌어요. 심지어 자책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너무 캐주얼하게 차려입은 걸까? 너무 예의 바르게 굴어서 오해하게 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눈 밑이 검게 그을린 채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잠을 잘 못 잤냐고 물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잠이 안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문서를 인쇄하다가 엉뚱한 곳에 꽂아두었고 회의 중에 상사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보니 입맛이 없었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저 하루를 버텨낸 후 사무실 건물 아래층에 서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아직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일하느라 바빴고 내일 친구들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지하철역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요락했어요. 차문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내내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언제든 모퉁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창문을 올려다보았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솟구쳤어요. 발끝으로 조심조심 위층으로 올라가며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없었어요. 오늘 불을 켰어요. 욕실까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두려움에 펄쩍 뛰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시아버지가 보낸 위챗 메시지였어요. 샤오얀, 미안해. 어제는 충동적이었지만 진심이었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답장을 하지 않고 그의 위치 설정을 차단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몇 분 후 그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섭다는 거 알아? 난 아래층에 있고 갓 구운 빵 가져왔어. 내려와서 가져가. 나는 재빨리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걷어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겁에 질려 재빨리 손을 빼냈어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입을 꽉 틀어막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가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나는 침실불을 켜둔 채 잤어요. 한층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 자물쇠를 따는 것 같아 밤새 7, 8번이나 깨어났어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 이불을 찢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지옥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에 집을 나서 출근할 때까지
회사 근처 공원에서 지냈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쇼핑몰 문이 닫힐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단지 입구나 복도에서 시아버지를 마주쳤어요. 저를 볼 때마다 침착하게 식사했냐고 묻고는 뭐라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온화한 태도가 악마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10시가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걸어가다가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시아버지는 보명을 들고 하질 않으셨나 봐요. 수프 끓여드렸어요. 라고 말했어요. 겁에 질린 저는 뒤돌아 뛰쳐나갔어요. 시아버지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사무실 건물까지 달려가 경비실 옆 계단에 앉아 자정까지 울었어요.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비웃음과 험담이 두려웠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억지로 웃고 밤에는 집에서 몰래 울면서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체중은 몇 킬로그램이나 빠졌고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은 아프냐고 물었지만 핑계만 댈 뿐이었어요.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끔찍한 꿈들로 가득했어요. 때로는 시아버지가 집에 들이닥치는 꿈을 꾸기도 했고 때로는 위시안이 돌아와 저를 믿지 못하고 뻔뻔하다고 말하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런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고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갑자기 움푹 꺼진 눈과 탈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거울 속 초췌한 제 모습을 보며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왜 이런 불의를 견뎌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위시안의 위챗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훑어보았어요.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화가 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하지만 시아버지의 끈적끈적한 눈빛과 그 역겨운 말들이 떠오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위시안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처음 집에 오셨을 때부터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점점 잦아지는 방문, 낯선 눈빛, 내 머리카락을 만지던 순간, 그리고 그가 했던 모호한 말들을 묘사했어요. 글 쓰는 동안 다시 눈물이 흘러내려 휴대폰 화면을 적셨어요. 2페이지 분량의 글을 쓰고 한번 확인한 후 이를 악물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되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위시안의 답장을 기다렸어요. 1분, 2분, 10분, 30분이 지났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걸까?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 절망하려던 순간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위시안이었어요. 화면에 깜빡이는 이름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몇 번이나 전화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확 막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마디만 내뱉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화기 너머에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위시안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샤오얀, 미안해, 미안해. 그는 세 마디를 반복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 그렇지? 그의 목소리를 듣자 오랫동안 억눌렸던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어. 위시안도 수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어요. 잠깐만. 제가 휴가를 내고 즉시 돌아갈게. 두려워하지 마. 내라고 갈게.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전화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지만 이내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위시안은 나를 믿어주었고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다음 날 오후 위시안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나는 그를 데리러 공항에 갔는데 그가 출구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달려가 그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나를 꽉 껴안고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 다시는 너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네에 다다르자 위시안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가 먼저 그를 찾아가 볼게. 그가 시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얼른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충동적으로 굴지 마. 잘 이야기해보자. 그는 돌아서서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잘 이야기할 방법이 없어. 나는 그를 설득할 수 없어 시아버지 댁으로 따라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시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잠시 놀라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왜 돌아왔어? 왜 시야? 다음 달까지라고 하지 않았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위시아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시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위시안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는 나를 뿌리쳤어요. 아직도 사람이야? 위시안은 분노에 떨며 시아버지를 가리켰어요. 내 아내야. 네 며느리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시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는 위시안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야? 넌 한참 동안 집을 비웠는데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거야? 이 자식. 리시아는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가 다시 때리고 싶었지만 내가 그를 막았어요. 리시아, 그만해. 가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런 사람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가자.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진정했어요. 그는 시아버지를 가리키며 한마디씩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샤오얀에게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놈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나를 옆으로 끌고 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고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리시안이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껴안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샤오얀. 널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어.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저었어요. 널 탓할 순 없어. 다 끝났어.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